네, 오늘 준비한 주제 보겠습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증시 전망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군들을 보는 게 좋을지, 그리고 또 시장 전반으로는 올해보다 나을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올 한 해로 봤을 때 유가증권 시장은 8% 정도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나 하락했죠.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미국 증시라든지 이 선진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치는 반면에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글로벌 수익률을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내년도가 문제일 텐데요. 대체적으로 증권가에서는 내년도 증시는 올해보다는 나을 것이고, 그리고 또 강세 움직임을 예상해봐도 좋겠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전강 후 약으로서 상반기를 조금 더 기대하는 상황인데요. 과연 어떤 근거로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그 가운데서도 시장을 이끌어줄 만한 종목군들은 어떤 게 있을지 큰 틀의 그림을 그려봅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파트 하나금융투자의 이영곤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년도 국내 증시 전반적인 코스피 밴드는 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예, 내년 코스피 지수 밴드는 저희는 2000선에서 2450선 정도로 보고 있고요. 상단 2450선 정도는 연중 2분기와 3분기 정도쯤에 도달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섹터별 기업 수익률을 합산할 경우에 기대 수익률이 한 15% 정도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익 추정치가 올해보다 상당히 많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에 기본적으로 기반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기저효과 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지만 기업 이익들이 좋아지고 경기도 역시 기저효과로 인해서 좋아지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점, 그리고 불확실성이 올해보다 많이 줄어드는 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준 2200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위나 아래나 거의 비슷하게 한 10% 정도씩 열어두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2018년 작년도의 고점 2600선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으로 보시는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증시 분위기 한 중립 정도로 보시는 거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수의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내년에 기업 이익과 경기가 올해보다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기저효과에 의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전반적인 여건 자체가 많이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수의 상승 부분들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업종과 종목별로 잘 선택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종목별로도 역시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뭐 미중 무역 분쟁 여기에 계속해서 발목이 잡혀 있었고, 미국 쪽에서 금리도 여러 차례 올렸었거든요.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주목할 만한 화두라든지 이벤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시 미중 무역 분쟁이 내년에도 중요한 이벤트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1차 합의 이후에 추가적으로 사태가 악화되기보다는 조금씩 봉합을 해나가는 이런 과정이 전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내년에도 계속 노이즈는 발생을 하겠지만 올해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은 올해보다 훨씬 더 줄어드는 부분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는 미국 대선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결국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도 역시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주요 후보들별로의 어떤 정책 차이점,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변수 중에 하나는 주요 국가들의 통화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을 중심으로 한 양적 완화 정책,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 속도가 조금 둔화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역시 금리를 상승을 하거나 금리가 큰 반전이 나타날 수가 없겠지만 추세적으로 더 금리가 많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좀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주변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저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내년에 중요한 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 종목이나 업종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할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주목할 만한 업종은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국내 증시에선 역시 반도체와 IT 업종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이익 추정치의 상당 부분 이익 추정치가 변하는 것들은 거의 다 IT와 테크 섹터가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해 하반기 4분기에 지수가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역시 IT 테크 섹터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좀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진행 여부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1분기까지는 이런 턴어라운드 추세가 진행이 되는지 숫자로 좀 확인을 해나가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반도체와 IT가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시장을 이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들은 장기 소외됐었던 업종입니다. 장기 소외되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업종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도 역시 실적 부진 이후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주가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을 했듯이 장기 소외됐었던 소재나 산업재와 같이 실적이 안 좋았지만 내년에 다시 좋아질 수 있는 업종 중심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업종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 소비주 역시 좀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자체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중국 소비주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에서 역시 관련 종목들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내년에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의 이영곤 투자전략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IT 섹터 그리고 또 이 장기 소외됐던 산업재 소재, 중국 소비주들 쪽에서도 약간의 좀 수익의 구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압축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올 한 해 내내 코스닥이 부진했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있다면은 이쪽이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워낙에 제뉴어리 이펙트와 관련된 기대도 있는데요. 오늘도 코스닥이 좀 더 강합니다. 이 부분은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닥 쪽은 내년에 전반적인 그림이 어떨까요? 예, 코스닥도 아까 말씀하신 코스피랑 비슷합니다. 정강 후약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또 밴드를 제시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봐주시죠. 예, 일단은 이제 정강에 관련된 이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그 대주주 양도세 그 기준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림을 잠깐 좀 보시면은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 이후에 이제 쭉 가면서 양도세 이전에 보면 살짝 빠지죠. 예, 그러다가 그 이후로 이제 종료가 되게 되면은 쭉 이제 올라가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대주주 양도세가 지난 이후로 네. 코스닥이 이제 반등이 이제 시작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코스닥에 우리가 1월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사실 그 1월 효과뿐만이 아니라 3월까지도 괜찮습니다. 제가 표를 좀 준비했는데 네네. 표를 보시면은 전년도 12월 대비해 가지고 다음에 1, 2, 3월 등락률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보시면 이 빨간색이 올라간 해입니다. 네. 예, 그 12월 달보다 더 높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돼 있고요. 네네. 쭉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평균 이렇게 돼 있죠. 네네. 평균으로 보시면 1월 등락률은 지난 10년간입니다. 4.04% 올랐어요. 전년 12월에 비해 가지고. 네. 2월 등락률은 전년 12월에 비해서 4.88% 올랐고요. 3월은 6.9% 나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작년에 안 좋았지 않습니까? 우리 장이. 2018년도에서 19년 사이에 2018년도 12월에 비해서 19년도 3월은 7.84%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 이게 코스피를 해보면은 제가 코스피는 안 가져왔는데 코스피는 약간 혼조권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코스닥은 굉장히 일관성 있게 1, 2, 3월 달이 전년도 12월 달보다 좋기 때문에 네. 분명히 3월까지는 웬만하면 좋다. 거기다 더군다나 지금 경기 전망치가 지금 이제 좋아질 거라는 좋아지고 있죠. 기대도 네.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타면서 분명히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 표는 최근에 약 10년간 예. 코스닥에서는 1분기 그러니까 네. 1, 2, 3월은 12월보다는 당연히 좋았다라는 네, 게 네. 너무나도 여실히 좀 드러나는 표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표고요. 네네. 거기에다 이제 그 분위기를 거기에 이제 굉장히 신뢰도를 높여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네. EPS 전망치입니다. 이건 사실 코스닥 EPS 전망치는 아니에요. 코스피 건데 코스닥 건 따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코스피 걸 가져왔지만 어쨌든 코스피랑 코스피와 비슷하다. 흐름이 비슷하니까 EPS 전망치를 보시면 2019년 거는 이제 거의 끝났죠, 올해. 네. 예, 근데 이제 많이 빠져 있고 2020년치, 내년치도 지금 좀 완만하게 지금 이제 바닥을 좀 그려간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21년 거를 보시면은 맨 위에 주황 색깔이죠. 맨 오른쪽 맨 위. 주황 색깔을 보시면은 21년 거는 바닥을 그리고 반등 중에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2020년 것도 바닥을 그리고 살짝 반등이 나올 확률이 커요. 예, 그래서 EPS 전망치가 이렇게 근년치는 진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 거는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중에 대한 전망치가 이게 그 시장의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시장의 기대치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1, 2, 3월 반등이 나온다면 그럼 코스닥은 어쨌든 1분기는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실적도 좋아지면서 지수도 이런 영향을 받으며 1, 2, 3월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네. 전강 후약 예. 상반기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고 계신 건데 그러면 주요 변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코스닥 관련돼서 이제 이벤트 형태로 한번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IT나 또 중소형주, IT 중소형주들 쪽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만한 거나 아무래도 연초에 있는 CES라든가 또 MWC도 2월 달에 있고요. 이런 예. 큰 행사들, 뭐 포럼이라든지 그렇죠. 예. 컨퍼런스 이제 쪽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1, 2, 3월 달 IT 중소형주들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소부장 펀드가 이번에 그 1월 초에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요. 예, 5개의 이제 공모펀드사에서 한 15개 정도의 사모펀드에다 출자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펀드가 출시가 되니까 거기에서 뭐 한 그 500억 정도가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뭐 이 소부장 그 종목들로 이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 이제 분명히 또 좋은 영향을 아마 미칠 걸로 보이고요. 네. 예, 뭐 IT 중소형주는 사실 뭐 이거 아니라도 이제 전반적인 경기 자체가 반도체 업황 자체가 돌아서기 때문에 좋은데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뒤에서 밀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뭐 굉장히 좋을 걸로 보고 제약바이오 쪽도 신년에 이제 보게 되면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가 또 이제 3, 4월 달에 이제 아마키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도 이제 좀 보실 만한 부분들이 있겠고요. 또 이제 건설 건자재 쪽 요즘 많이 빠져 있잖아요. 또 이제 피팅 업체까지 피팅 업체는 그래도 조선 때문에 좀 작년에 좀 움직였지만은 SOC 예산이 10%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은 조기 집행할 걸로 지금 보여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타면서 특히 이제 건설주보다도 건자재 쪽에서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어쨌든 움직임이 시작되는 그때까지는 조금 확인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고요. 네. 또 대북주는 뭐 이제 북미 간 대화 재개 여부가 이제 관심사겠죠. 요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뭐 북한 쪽에서 회의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전체 전원회의를 계속하고 예. 있어요. 그리고 다행인 건 뭐냐면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없었어요. 맞아요. 예, 좋은 것도 없었지만은 나쁜 것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좀 되겠고 중국 소비주하고 그리고 엔터주하고 카지노주는 우리가 중국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3월 정도에 이제 방한할 걸로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타면서 가령 3월에 방한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면은 이제 이런 종목들은 보통은 2월부터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타임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네. 또 올해 뭐 총선이 있으니까 정치 테마주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제 하반기 때 가면 이제 대선 영향권으로 들어가겠죠. 미국 대선. 예. 11월이죠. 예, 그 대선 영향권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성들이 참 많이 있어요. 누가 또 민주당 쪽에서 나올지도 그쵸. 모르고 또 어떤 정책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이제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트럼프는 계속 금리를 누르려고 하고 있지만 네. 경기가 계속 좋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하반기 돼가지고 혹시라도 또 금리와 관련해서
또 뭐 올린다 또는 뭐 내린다 뭐 이런 얘기 있게 되면은 네. 그런 것도 하나의 불확실성이 될 걸로 봅니다. 네. 이벤트별로 보니까 눈여겨봐야 할 만한 그런 업종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조금 더 압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내년도에 주도 업종은 어느 쪽으로 보세요? 일단 뭐 주도 업종은 뭐 뭐니 해도 IT, IT? 쪽이죠. 아, 예, 네. IT고 그중에서 특히 이제 반도체가 지금 이끌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어쨌든 1분기 전체를 이끌만한 이제 그런 걸로 보셔야 되겠고 스마트폰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마트폰 이슈는 5G 폰하고 폴더블 폰입니다. 그쵸. 플러스에서 카메라. 아. 요 세 가지가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된 네네. 이제 이슈로 보셔야 되겠고 그쪽이 계속해가지고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5G 지금 부품 장비주들이 많이 빠져 있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은 해외 매출을 보셔야 돼요. 이제 올해는 우리나라 국내 쪽에 이제 매출이 나왔지만은 내년부터는 이제 해외 매출이 잡히는 업체들로 해가지고 네. 그런 쪽을 보셔야 되고 하지만 지금 많이들 빠져 있기 때문에 5G 또 지금 투자하기에는 부품 장비 쪽으로 적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 있죠. 코스닥 반등이 나오면 바이오 반등은 거의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오늘도 이쪽이 강해요. 예. 네. 그래서 바이오 쪽에는 코스닥과 동반해서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는 계속해서 꾸준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순환매가 돌기 시작하고 지금 순환매가 도는 걸로 보여요. 오늘도 이제 보게 되면은 순환매 전기차 쪽이 또 오르고 그쵸? 오늘 보면 반도체 쪽은 살짝 좀 쉬고 있고 이렇죠. 순환매가 돌게 되면은 IT 쪽이 아니라도 꼭 도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엔터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중국 소비주들이 보면은 순환매를 같이 돌아요. 그래서 이런 쪽들은 코스닥 올라갈 때는 늘 관심권에 두시면서 그런 순환매를 좀 따라가주는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대체적으로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역설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건 더 어려워요. 네. 만약에 관심이 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신고가 기록한 종목군들도 많고 해서요. 여기서 종목 선별하는 팁이라든지 그리고 내년도에 전문가님이 보시는 최선호주 이런 쪽도 함께 공개를 좀 해주시죠. 네, 종목을 일단 보실 때 항시 주도 섹터 보셔야 돼요. 그게 제일 쉽습니다. 그러니까 변방에 있는 종목들 이렇게 뭐 숨겨져 있는 보석 이런 거 찾지 마시고요. 네. 누구라도 좋다고 하는 거. 지금은 뭐 반도체 IT 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시는 게 제일 좋고 거기 내에서 이제 성장주 위주로 이제 보시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좋다는 건 다 알겠는데 네. 너무 비싼 종목들보다는 이제 그 비싼 종목들은 어떤 걸로 삼으시면 되냐면은 많이 올라가 있는 요즘에도 MC넥스라든가 KH바텍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DB하이텍 이런 종목들도 있죠. 많이 올라가 있어요. 들어가기는 좀 조금 꺼려지죠. 네. 그럴 경우에는 그런 종목들을 기준으로 대장주니까 기준으로 보시고 그 종목들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그 아래에 있는 다른 종목들도 계속 끌어올려지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기준으로 해서 아직까지 못 올라간 종목들을 네. 공략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이런 방법들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아마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최선호주로는 어느 쪽 보세요? 일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저는 셀트리온 삼형제 계속 보셔야 된다고 괜찮아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이 반등이 나오는 동안에는 셀트리온 삼형제는 계속해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워낙에 바이오는 네. 새로운 걸 찾고 꿈을 찾는데 사실 셀트리온은 꿈이 어느 정도 현실화된 그룹이어서 의견이 조금은 엇갈리는 건 같은데 계속해서 뭔가 업사이드 성장성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셀트리온 삼형제가 계속 쭉 가는 게 아니고요. 네. 셀트리온이 지수를 어느 정도 올려주면은 그다음에 그 다른 종목들은 치고 빠지기를 해요. 그래서 매매가 힘들어요. 다른 종목들은. 네네. 근데 셀트리온 삼형제는 올라가서 쉬다가 또 올려놓고 또 쉬고 올려놓고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네네. 셀트리온 삼형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리고 뭐 IT나 5G 이쪽으로도 좀 있으세요? 예, 종목? 오이솔루션 가져와 봤는데요. 아, 예, 네. 5G 반등 중에서 지금 제일 먼저 지금 나오고 있죠. 이번 반등에서의 주도권은 오이솔루션이 좀 가져가는 것 같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G는 해외 매출 매출, 보셔야 된다고 그쵸. 말씀드렸는데, 오이솔루션은 삼성전자를 통해 가지고 일본, 미국으로 가고요. 또 노키아하고도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으로 내년도 매출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업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꾸준히 저희 시청자분들을 도와주고 계신데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